재패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전지현 이정재 주연의 10월에 소설 라미아 잡화점의 기적. 이 셋의 공통점을 혹시 아시나요? 세 작품 모두 타임슬립이란 장치로 스토리를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타임슬립이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서로 연결된 타임라인을 갖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알 수 없는 이유로 과거와 현재의 어떤 사람 또는 집단이 동시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타임머신류와는 차이가 있다면 주인공이 시간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 라미아 잡화점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는 본국인 일본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팬심이 아주 대단한 소설가죠. 제가 대학을 다니던 90년대 일본 작가 하면 무라카미 하루키가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21세기를 사는 현재엔 당시 하루키를 능가할 정도의 인기를 히가시노 게이고 혼자 독식하고 있다는 인상이 드네요. 추리 소설가로 정평이 나 있는 만큼 그의 소설하면 범죄나 살인 등을 떠올리기 쉽지만 최근에는 미스터리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인간에 대한 따스한 시선이 느껴지는 휴먼 미스터리 소설도 많이 발표하고 있죠. 얼마 전 나온 신간 농나무의 파수꾼도 이런 류의 소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뭐니 해도 휴먼 미스터리의 정점에 있는 그의 소설은 바로 오늘 소개드릴 라미아 잡화점의 기적이 아닐까 합니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출신 때문일까요? 같은 아동복지시설 환광원 출신의 중고교 동창 쇼타, 고에이, 아시아는 돈도 없고 운도 나쁜 백수들입니다.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자신들의 신세만 한탄하며 술을 마시던 어느 날 자신들의 고향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들과 같은 환광원 출신의 어떤 돈 많은 여인이 그 환광원을 사서 러브 호텔을 짓겠다는 것이었죠. 그래도 자신들의 추억이 담긴 고향인데 열이 받은 그들은 충동적으로 그 여자의 집을 털기로 결심하죠. 하지만 새 얼간이 같은 그들, 그 계획이 잘 진행될 리 없겠죠. 도둑질에 실패한 그들은 몸을 숨기기 위해 우연히 라미아 잡화점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라미아 잡화점의 주인 라미아 할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오래도록 편지를 매개로 상담을 해주셨었는데요. 그들이 라미아 잡화점으로 몸을 숨기러 들어간 그날은 바로 유일하게 과거와 현재가 연결된다고 했던 할아버지의 유언장 속의 그날, 그의 33번째 기일이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면서 라미아 잡화점으로 고민의 편지는 계속 도착하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게 된 이 세 친구들, 그들은 할아버지 대신 할아버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타인에 비해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는 성격입니다. 혹자는 고민해서 해결될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고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과정 속에 생각도 깊어지고 한 뼘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주의입니다. 곁에서 내 고민을 함께 들어주고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다면 더욱 보탬이 되겠죠. 라미아 잡화점의 기적은 거기에 좀 더 특별함을 담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지요? 의뢰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 생각되는 사람에게 상담을 받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라미아 잡화점의 기적의 고민 상담과 쇼타, 호에이, 아시아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고아 출신의 변변한 직장도 없고 게다가 남의 집을 털려 했던 범죄자, 곧 우리가 소위 말하는 루저들입니다. 만일 이 사실을 알았다면 라미아의 등장인물들은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는 큰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요? 물론 새 친구들의 상담이 나미야 할아버지에 비해 직설적이고 투박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고민 상담을 하면서 그들은 진심으로 타인의 고민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서 고민을 해결해 나갑니다. 동시에 늘 사회의 루저로 자신감 없이 살던 모습에서 벗어나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하죠. 누구나 상담가가 될 수 있다. 내가 몇 년째 상담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 대부분의 경우 상담자는 이미 답을 알아. 다만 상담을 통해 그 답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상담자 중에는 답장을 받은 뒤 다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많아. 답장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지. 해결 방법을 찾아주려 애쓰지 말고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스스로 고민을 털어놓는 가운데 본인의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선의 상담일 것입니다.